나 마운더 수석 다이아몬드 황나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메하기 전에는 원래 직업이 영재 선생님이었습니다. 똑똑한 아이들에게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오늘 모두 건강에 관심 많은 똑똑한 소비자분들이시죠. 또 사업을 잘하고 싶은 사업자분들이시죠. 제가 오늘 맡은 건강 강의는 감각 부분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감각은 생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각, 시각, 후각, 청각, 촉각 이 감각이 무뎌지면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집니다. 제가 10대 때 시력이 2.0, 1.5였거든요. 지금도 1.2 정도는 나옵니다. 저 멀리 간판 글씨가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노안이 와서요. 책에 작은 글이 안 보입니다. 가까운 글이 안 보입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이렇게 감각은 무뎌지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인생의 행복감도 떨어집니다. 왠지 나이 든 것 같고 고장난 것 같고 쓸모없어진 것처럼 우울감이 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저랑 감각의 원리도 배워보시고 해결책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눈앞에 활활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야구공이 날아오고 있고요. 저기 앞엔 커다란 구멍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누가 막아주지 않아도 두 눈만 있으면 천하무적입니다. 당신은 날아오르는 공과 뜨거운 불과 커다란 구멍을 피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눈. 과연 우리 눈은 어떻게 이 모든 걸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감각을 꼽으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시각을 꼽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얻는 정보의 80% 이상은 이 시각을 통해서 얻고 있을 만큼 우리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본다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시각의 출발점은 사물의 표현에서 반사된 눈에 들어온 빛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눈에 들어온 빛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각막입니다. 각막을 지난 빛은 홍채에 의해서 둘러싸인 눈동자를 통과하고 수정체를 지나가는데 이때 수정체는 모양체라는 근육에 의해서 형태가 바뀌고 우리가 보는 대상을 망막 위에 정확하게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망막에는 빛을 감지하는 시세포가 분포해 있는데요. 시세포는 들어온 빛을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주고 신호는 시신경에 의해 뇌로 전달이 되고 그러면 뇌는 이 신호를 처리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때문에 눈 구조가 정상이어도 시신경이나 뇌의 발달이 미숙한 경우에는 낮은 시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많은 기관들 중에서 산소와 영양분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도 이 눈으로 활동량이 많을 때는 하루에 약 2만 번 정도 눈을 깜빡이고요. 약 10만 번 정도 눈의 근육을 움직일 정도로 눈을 뜨는 순간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때로는 잠을 자는 경우에도 움직인다고 합니다. 때문에 쉽게 피곤해지고요. 노화되기도 쉬운 눈은 평상시에도 관심을 갖고 잘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은 마음의 거울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눈은 신체 건강의 거울이라고 할 정도로 다른 질환의 전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단순히 시력이 떨어져서 안과를 찾았다가 뇌경색이나 뇌출혈, 뇌하수체
종양 같은 뇌 이상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해서 눈에서 뇌로 가는 경로가 손상이 되면 시력과 시야에서도 이상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눈앞에 사물이 갑자기 겹쳐 보이거나 눈앞이 흐려진다면 뇌졸중 초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즉시 병원을 찾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홍채 가장자리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홍채 가장자리에 누런빛을 띠는 흰색 링이 생겼다면 그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생긴 현상일 수도 있는데요. 모르고 그냥 방치했다가는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홍채 링이 보인다면 단순한 노화 때문인지 그렇게 일어난 현상인지 다른 질환의 전조 증상인지 전문가를 만나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를 받고 관리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으면 운동이나 물 마시기, 영양제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또 눈을 심하게 비빈 것도 아니고 결막염에 걸린 것도 아닌데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된 경우라면 고혈압, 동맥경화를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역시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심각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그런 잦은 사용으로 인해서 안구 건조증이나 청년 노안, 컴퓨터 시각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컴퓨터 시각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젊은 층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시각 증후군에 걸리면 눈이 건조해서 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물체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점점 시력까지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창밖 저 멀리 멍 때리기로 나의 눈 건강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미지근한 물로 세수를 하는 것이 좋고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은 눈 건강의 적이라는 사실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감각 공부를 하면서요. 밖에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손을 씻는 습관처럼 눈도 씻으면 어떨까 하고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밖에서 얼마나 많은 나쁜 중금속, 미세먼지들이 눈에 붙겠어요. 근데 우리가 의외로 눈은 안 씻어요. 그치요? 정말 깊은 산속 옹달샘 같은 정수기물, 아메이 이스프링물로 눈 씻기. 물론 손도 깨끗하셔야 되고요. 손을 안 대고 눈을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나 아니면 이렇게나 이렇게 눈 씻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절대로 세균 있는 손으로는 나쁜 찌꺼기가 들어있는 눈을 비비시면 안 됩니다. 눈은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빨리 노화가 되고 한 번 나빠지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눈의 황반은 시력의 9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노하거나 여러 이유로 황반을 구성하고 있는 노란 색소가 감소하는데요. 이런 황반 변성은 물체가 찌그러져 보이거나 검은 점이 보이기도 하고 정확하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는 그 영양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꽃이 금잔화입니다. 영어로 메리골드. 이 꽃에는 황반 색소를 채워주는 루테인, 지아잔틴,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금잔화 꽃을 매일 드실 수 있을까요? 이만큼 매일 드실 수 있을까요? 어렵죠. 다음에 눈에 도움이 되는 채소가 깻잎이래요. 그 다음에 브로콜리랍니다. 그러면 브로콜리를 이만큼, 요즘처럼 물가가 비싼데 이만큼씩을 여러분들 드시려 그러면 어렵죠. 그래서 눈 영양제를 사서 드시는 게 편합니다. 가격도 훨씬 싸고요. 유기농 농장에서 잘 키운 금잔화,
아참, 미국 유기농 농장에서 키웠으니까 이름을 영어로 메리골드라고 해야 되겠네요. 메리골드가 고농축된 아메이 비전 아이디를 추천해 드립니다. 좀 더 추천해 드린다면 하루 건강을 위해서 데일리 플러스 비전 제품이 있거든요. 그거 추천해 드립니다. 필수 영양소도 들어있고 항산화 영양소도 들어있고 눈 건강 영양소도 들어있고 함께 들어있는데 좋은 점은요. 정기 배송 스마트 오더를 신청하시면 총 84,000원에서 73,000원으로 6개월째는 반값이고요. 12개월째, 18개월째, 24개월 차에는 무료로 드립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84,000원 곱하기 24개월 하면요. 201만 6천원인데요. 정기 배송을 신청하시면 73,000원 곱하기 20개월 그러면 146만 원이 되고요. 6개월 차에 반값이니까 36,500원. 그 다음에 12개월 차, 18개월 차, 24개월 차가 무료니까 무료 3개월에서 총 계산을 하면 149만 6,500원이 됩니다. 그럼 2년 동안 이걸 정기 배송해서 드시면 51만 9,500원만큼의 아끼는 그 혜택을 소비자분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정기 배송은 다른 혜택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 미팅을 소개해 주시는 사업자분들께 여러분들 물어보시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정기 배송 혜택과 장바구니 혜택과 그 다음에 회원가입을 했을 때 혜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고 꼭 들어보세요. 이렇게 수첩 꺼내가지고 메모하시면서 꼼꼼히 들어보시고 어떤 게 더 혜택이 많은지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혜택을 선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은 미각 순서입니다. 상상해 봅시다. 오늘도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한가득 차려놨습니다. 달달한 케이크부터 새콤한 레모네이드, 매운 떡볶이, 짭짤한 치킨까지. 달콤하고 새콤하고 맵고 짜고 그런데 이 치킨 너무 짭니다. 엄마한테 먹어보라니 이게 뭐가 짜냐며 하나도 안 짜다는 엄마. 아빠는 오히려 너무 달다고 난리십니다. 누군가는 짜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하나도 안 짜다고 하고 과연 우리는 맛을 어떻게 느끼는 것일까요? 다음은 마트를 상상해 보세요. 누구나 한 번쯤 마트에 가서 우유를 사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초코맛부터 딸기맛, 바나나맛, 사과맛, 홍삼맛까지. 우유 하나만 봐도 맛의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그러니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맛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맛들은 5가지 기본 맛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그리고 가장 늦게 함유한 감칠맛까지 이 5가지 맛을 기본으로 여기에 향기 입자를 결합해서 사과 맛도 되고 딸기 맛도 되고 바나나 맛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달고 쓰고 시고 짜다는 이 기본 맛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일까요? 우리 혀를 손가락으로 대보면 우둘투둘 돌기처럼 생긴 유두가 있고 이 유두에 옆구리나 맨 위에 작은 웅덩이처럼 생긴 미래가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보통 7,500개에서 12,000개의 미래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미래 안에 맛을 느끼는 맛세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맛세포에는 맛을 인식하는 수용체가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맛 물질이 감지가 되면 신경세포가 발생하게 되고 대뇌에서 정보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짜, 이건 써, 이건 달아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기본 맛이 딱 5가지인 이유도 바로 이 5가지 맛만이 혀에 있는 맛세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 속에 있는 나트륨이 감지가 되면 짠맛, 수소이온이 감지가 되면 신맛, 당분이 감지가 되면 단맛, 마그네슘이나 칼슘 같은 무기질이 감지가 되면 쓴맛 이렇게 말입니다. 또 맛을 느끼는 미래는
혀의 모든 부분에 골고루 퍼져 있는 만큼 약간의 강도 차이만 있을 뿐 혀의 모든 부위에서 단맛이나 짠맛, 신맛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단맛은 혀 앞쪽에 느끼고 신맛은 혀 양쪽에 느끼는 거 아니었어? 생각되는 분 계시지요? 네. 30, 40대 이상의 경우라면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혀의 맛 지도를 배운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단맛은 혀 앞쪽, 신맛은 혀 양옆, 쓴맛은 혀의 뿌리, 부근. 시험에 나온다면서 우리 달달 열심히 외웠던 맛 지도는 사실 19세기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과학자들이 아주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해서 잘못된 결과를 도출했는데요. 그걸 100년이 넘도록 맞다고 잘못 믿어온 것이라는 겁니다. 요즘 수업 시간에는 혀의 모든 맛은 혀는 모든 맛을 다 느낀다로 배운다고 합니다. 아메이 사업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몇 사람이 해보고 안 된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제대로 알게 되면 아메이 사업의 진짜를 정말 제대로 알게 되겠지요. 그때까지 우리 함께 제대로 아메이 사업도 배워봅시다. 예. 그런데 이쯤에서 하나 궁금증이 듭니다. 왜 기본 맛에 한국인의 대표 맛 매운맛은 없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 혀에는 매운맛을 감각하는 미각세포와 맛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매운맛은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맛입니다. 매운맛은 정확하게 말하면 입속의 점막, 입안 전체의 자극에 의해서 느끼는 혀가 느끼는 통증, 통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통증이 강한 사람은 매운 음식을 잘 먹는 것이고 약한 사람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것입니다. 매운맛뿐만 아니라 5가지 기본 맛도 미래의 밀도에 따라 어떤 사람은 더 시게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덜 시게 느끼기도 합니다. 또 보통 여성들은 단맛보다는 쓴맛이 민감하고요. 남성들은 단맛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가끔 어른들이 나이가 드니까 입맛도 변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45세가 넘으면 미각세포가 감소하기 때문에 75세가 되면 20대보다 미각세포가 절반 정도만 남게 되어서 미각이 둔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맨날 나는 짜다고 하는데 엄마는 모르겠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단짠 같은 지나치게 짜고 단, 자극적인 음식은 미각세포를 둔하게 만들고 결국은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만들어서 비만이나 고혈압,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을 불러올 수도 있으니 단짠보다는 담백하게 건강한 식습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각을 함께 알아볼게요. 자, 어느 저녁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철수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어디선가 삼겹살을 굽는지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고소한 생선구이, 달짝지근한 치킨 냄새도 풍겨옵니다. 이건 치킨, 이건 삼겹살. 이렇게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직접 보지 않아도 우리는 냄새만으로도 음식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냄새를 어떻게 맡는 것일까요? 참기름 냄새, 발냄새, 사과 냄새, 밥한 냄새. 이 세상에는 약 40만 가지의 냄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이 구별할 수 있는 냄새는 무려 10,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대체 우리는 이 수많은 냄새를 어떻게 맡는 것일까요? 우리 콧구멍 속에는 비강이라는 꽤 널찍한 공간이 있습니다. 비강 천정에는 동전 넓이의 후각 상피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600만에서 1000만 개의 후각신경세포가 있고 이 후각신경세포의 끝에는 선모라는 후각털이 달려 있습니다. 치킨 냄새의 분자가 콧구멍에 들어오면 이 후각털에 있는 냄새,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면서 뇌에 전달이 되고 우리 뇌는 이걸 치킨 냄새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후각은 치킨은 치킨답게, 삼겹살은 삼겹살답게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감각으로 혀로 느끼는 맛은 단맛, 짠맛, 신맛 등 5가지에 불과하지만 후각을 통해서는 10,000가지의 냄새를 구별하는 만큼 맛을 느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후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눈과 코를 가리고 사과나 양파를 먹게 하면 어떤 게 사과고 어떤 게 양파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후각은 식욕을 돋구거나 반대로 식욕을 떨어뜨리는 소화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맛있는 치킨 냄새를 맡으면 저절로 입안에 침이 고이거나 위액을 분비시켜서 미리 소화할 준비를 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후각입니다. 하지만 모두들 똑같이 콧구멍 2개의 후각세포를 갖고 있다고 해서 후각 능력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소주 냄새만 맡고도 이 소주가 어느 회사 소주인지 구분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영 냄새를 못 맡는 후각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후각장애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냄새를 잘 맡지 못하거나 아예 맡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감기나 비염, 축농증 같은 코 질환, 수술 후유증 또는 뇌 손상으로 후각세포나 신경이 손상됐을 때 후각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코 속 천장 벽에서 냄새 분자가 후각세포를 자극하지 못하게 하거나 후각신경의 일부가 염증을 일으켜서 냄새를 맡는 기능을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냄새를 잘 못 맡는 것이 건강에 큰 이상이 생겼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후각은 뇌의 기능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지표 중에 하나로 후각을 상실했다는 것은 곧 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후각을 잃는 것은 파킨슨병이나 치매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물질이나 독소, 세균이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 수상한 냄새를 조심해라! 1차 경고의 역할을 하는 게 후각인데요. 이 후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사망할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연구진들이 57세에서 85세 사이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요, 냄새 테스트를 실시하고 이들의 사망 시기를 추적, 관찰한 결과 냄새를 잘 못 맡는 참가자들 중에 39%가 5년 안에 사망했고 반대로 냄새를 잘 맡았던 참가자들 경우에는 5년 이내 사망한 숫자가 10%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냄새를 잘 맡지 못한다고 하면 병원에 가서 정확한 원인을 찾고 치료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무서운 질병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낫겠지 방치하다 보면 우리의 소중한 후각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청각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철수는 친구들 사이에서 사오정으로 불립니다. 뭐라고? 뭐라고? 웬만해서 한 번에 알아들은 적이 없는 철수. 반면에 영희는 친구들 사이에서 소모주로 불립니다. 아무리 멀리서도 너네 방금 내기지? 제 아무리 작은 소리도 귀신같이 알아듣는 영희. 우리는 이 소리를 대체 어떻게 듣는 걸까요? 예, 우리가 듣는 소리란 어떤 물질이 떨리고 그 떨림이 공기 같은 다른 물질을 타고 퍼져가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리는 다른 말로 공기 중에 파장, 음파라고 합니다.
소리는 웨이도를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소리를 모아주고 공명을 통해서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것이 바로 귓바퀴와 웨이도입니다. 이렇게 귀 속으로 들어온 소리는 고막에 닿아서 고막을 떨리게 만들고 귀 안쪽 망치뼈와 모루뼈, 등자뼈를 지나서 달팽이관에 도착합니다. 이때 달팽이관 속에 림프액과 섬모가 같이 흔들리면서 생긴 청각 자극이 청각신경을 따라 뇌에 전달이 되고 뇌는 드디어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과정을 거쳐서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이렇게 듣는 것을 바로 기도청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웨이도나 고막, 달팽이관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두개골의 떨림을 통해서 바로 전달되는 소리도 있으니 그건 골도청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는 평상시에 말소리와 녹음된 소리가 별 차이가 없는데 내 목소리만 녹음해서 들으면 이상하게 들리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평상시 자신의 목소리는 골도청력으로 듣는데 녹음을 해서 들을 때는 기도청력으로 듣기 때문에 평상시 목소리와 다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각, 구각, 청각 이런 5가지 감각들 중에 가장 빨리 발달하는 것이 바로 이 청각으로 우리는 엄마 뱃속 태아 때부터 바깥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감각인 청각.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귀가 들리지 않는다면 돌발성 난청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청각신경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거나 달팽이관 내에 막이 파열됐거나 신경학적 질환으로 인해서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추정할 뿐이지 아직 그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청각이 완전히 손실될 수도 있다고 하니 갑자기 귀가 먹먹해지거나 익숙한 소리가 이상하게 들린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귀 안에 귀지 청소도 하시지요? 귀 속은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대요. 이비인후과 원장님께서. 그래서 귀 속을 귀지를 면봉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눈동자를 면봉으로 막 후비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이왕이면 병원에 가도 귀지를 여러분들 병원에서 파시는 것도 그렇게 돈이 안 비싸요. 기본 요금 몇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귀 자꾸 손대지 마시고요. 네. 또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그런 면봉이나 이런 거 건강에 안 좋으니까요.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년 이후에 양쪽 귀가 서서히 안 들리기 시작한다면 그건 일단 노인성 난청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노인성 난청은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서서히 떨어지는 노화 현상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불편해도 참아야지. 그렇게 넘겼다가는 나중에 치매라는 무서운 질환을 불러올 수 있다고도 합니다. 원인은 아직 연구 중인데요. 미국의 존 홉킨스 의대 연구팀들이 노인성 난청과 치매를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무려 12년 동안 노인 639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실제로 약간의 난청이 있는 경우에 치매 발생률이 2배, 약 2배래요. 심한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5배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우리 뇌는 외부 자극 중에 청각에 의해서 가장 직접적인 자극을 받는데 난청으로 인해서 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되면 뇌가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럼 결국 기능이 점점 퇴화해서 기억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난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젊다고 방심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장시간 이어폰을 사용하거나 시끄러운 TV, 음악 소리 등으로 인해서 최근 갈수록
20대, 30대 젊은 층에서 노인성 난청과 비슷한 청력 저하를 보이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떨어진 청력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고요. 또 젊었을 때 난청이 시작된 경우에는 노년이 되면 더 심각한 청각장애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어폰 사용은 하루에 1시간 이하로, 볼륨은 50%를 넘지 않게 미리미리 청력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촉각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모처럼 외식에 나선 영인의 가족. 여기 공깃밥 넣었습니다. 사장님이 건네는 공깃밥을 생각 없이 받아든 영희. 하마터면 밥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밥 공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있는 엄마. 대체 엄마는 저렇게 뜨거운 걸 어떻게 잘 들고 있는 건지, 오늘은 오감 시리즈 마지막 촉감은 어떻게 느낄까요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손으로 물건을 만져도 그것이 부드러운지 까슬거리는지 재질을 알 수 있고, 네모난지 동그란지 그 모양이나 형태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스물스물 뭔가가 내 팔에 기어가는 것을 느끼고 저리가 팔에 붙어있는 벌레를 털어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촉각을 어떻게 느끼는 것일까요? 촉각을 담당하는 신체 기관은 피부로, 우리 피부는 크게 표피와 진피, 피하 조직 이렇게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진피는 피부 감각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바로 여기에 외부 감각을 받아들이는 감각 수용체가 있습니다. 감각 수용체는 크게 5가지의 감각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온도를 느끼는 온점, 차가운 냉점, 피부를 뭔가 닿았음을 느끼는 촉점, 압력을 느끼는 압점, 통증을 느끼는 통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내 손을 잡게 되면 촉점을 느끼는 감각 수용체가 그걸 느끼고, 정보는 전기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신호는 척수와 시상을 지나 대뇌에 전달이 돼서 지금 철수가 내 손을 잡았구나 하고 촉각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통점은 우리 몸 표현 1제곱센티미터당 평균 100에서 200개가 분포하고, 압점은 50개 정도, 촉점은 25개 정도, 냉점은 6개에서 23개 정도, 온점은 3개 정도로 우리 몸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바로 통증을 느끼는 통점입니다. 몸을 다치거나 병이 생겼을 때 최대한 빨리 아픔을 느끼고 이에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요. 우리가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귀신같이 알아차릴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희는 뜨거운 밥 공기를 잘 못 드는데 엄마가 저렇게 잘 드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사람마다 그리고 신체 부위마다 감각 수용체의 숫자나 분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 몸이지만 팔이나 등에 비해서 겨드랑이나 발바닥이 유독 더 간지럼을 타는 이유, 역시 팔이나 등에 비해 겨드랑이나 발바닥의 감각 수용체가 더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촉각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 감각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완벽한 촉각을 갖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만약 날카로운 칼에 찔려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뜨거운 물에 데워도 감각을 느끼지 못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입니다. 또 사람은 스킨십을 통해서 애착을 형성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만큼 정서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감각이 바로 이 촉각입니다. 그런데 가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나는 죽어도 폴라티 못 입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목까지 올라오는 옷을 입으면요,
뭔가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는 사람들. 실제로 인구의 6%에서 20% 정도가 경험을 한다고 하는 이 증상은 바로 촉각방어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촉각방어는 방어 기저의 하나로 목에 뭔가 닿는 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여서 위험하지 않는 자극임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목뿐만이 아니라 머리, 얼굴 등 다양한 부위에 나타나는 것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난히 머리 쓰다듬는 걸 싫어하는 분 있으시죠? 예, 그런 분들도 알고 보면 이 촉각 방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촉각 방어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도 마음껏 이쁜 폴라티 입고 싶다, 입어보고 싶다 하시면요. 두세 시간에 한 번씩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고요. 여러분들 목 부위에 불편한 부위에 향기로운 로션을 이렇게 발라주는 것처럼 그렇게 긍정적인 자극을 자꾸 주는 훈련을 하다 보면 그런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시각, 미각, 후각, 청각, 촉각 5가지 미각을 알아봤습니다. 원리도 알아봤지요. 네. 이 5가지의 감각과 밀접한 장기가 뭘까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뇌입니다. 뇌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5가지 감각으로 문제가 드러납니다. 뇌 기능을 좋아지게 하려면 그래서 5가지의 감각도 다 좋아지고 우리가 온몸이 건강해지게 하려면 총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뇌 혈액 공급, 산소 공급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노폐물 제거도 중요합니다. 자, 혈액은 뇌 혈액이나 전신의 혈액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이 물을 하루에 2리터 정도 물을 많이 드셔서 끈적한 혈액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관리하시고요. 또 혈관벽이 두꺼워지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는 운동이 제일 좋고요. 운동으로 체온을 높이시는 게 좋습니다. 등에 땀이 흐르는 순간부터 혈관 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녹아내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등에 땀이 흐르는 순간까지 운동을 딱 하시고요. 이제 땀마니까 그만이 아니고요. 이제부터 혈관 청소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턱에 땀이 이렇게 똑똑 떨어질 때까지 그러면 야 이제 혈관 대청소 잘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릴 운동은요. 집에서 25센트 라이드 어떠세요? 실내 자전거. 예. 운동이 아무리 좋아도요, 준비가 너무 복잡하거나, 혹은, 준비 시간이 길면 운동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집에 있으면 어때요? 운동복을 차려입지 않아도 그냥 편하게 집에서 입던 옷으로요, 가볍게, 자전거 밑에 있는 운동화 신고요. 그러고는 자외선 차단 이런 거 신경 없고, 밖에 미세먼지 막 이런 거, 이런 거 상관없이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돼요. 어떤 마음? 올라가야지. 이 마음만 여러분들이 먹으시면 집에서 재밌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제가 저희 파트너 중에 소비자분 중에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어놨던지. 이 집은 집에 25센트 라이더가 한 대래요. 근데 부부가 동시에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길래 한 대를 가지고 둘이서 운동을 하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여성분이 뭘 하시냐면 그 레이싱 있죠. 막 그 짧은 시간에 빨리 해야 되는 그 레이싱을 막 하시는데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아무리 해도 맨날 꼴찌래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니까 남편분이 알겠다. 그러면 꼴찌만 면하게 해주면 되나? 알았다고. 그러더니 남편분이 레이싱 한번 해보라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1분까지는 진짜 잘 달리는데 1분째부터 속도가 확 떨어지니까 남편이 옆에서 그러더래요. 발대라 발대라. 발을 탁 뺐더니 남편분이 페달을 손으로 막 주더래요. 언제까지? 끝까지. 그래가지고 꼴찌 면했대요. 그래서
레이싱을 할 때마다 부부가 한 팀이 돼서 같이 한다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얼마나 웃으시는지 제가 빵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추천을 드렸냐면 저희 집에도 25센트 라이더가 2대가 있습니다. 왜 2대를 했냐면요. 이게 혼자 타는 것보다 가족이 같이 타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2대로 사이좋게 해요. 자녀가 함께 타도 재밌고요. 아이들끼리도 재밌지만 엄마나 아이, 아빠나 아이 이렇게 같이 타도 재밌고요. 게임해도 재밌습니다. 예, 여러분들 있잖아요. 휴대폰도 2년 만에 바꾸는데 100만 원, 200만 원 훨씬 넘죠. 요즘 휴대폰이. 또 에어컨도요. 뭐 200만 원 넘어요. 근데 12달 중에 한 달 정도 쓰나 못 쓰는 분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1년에 한두 달 겨우 쓰는데도 그리 큰 돈을 쓰시는데요. 그냥 이런 거 어떠세요? 거실에 소파를 확 치워버리고요. TV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할 때도 라이더를 타고 하시거나 예. 아니면 게임으로 둘이 나란히 이렇게 라이더를 두고요. 게임으로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도 가족 건강 챙기시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운동도 하시고 운동으로 혈관 청소하시고요. 그다음에 좋은 물 드시고요. 그 다음에 혈관에 또 도움이 되는 좋은 오메가3. 예, 꾸준히 드시고요. 이번에 오메가 마린이라고 정말 좋은 제품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제품 공부 한 번만 설명을 들어보세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자, 좋고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재밌는 사실은요. 이 뇌 관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 치아라는 사실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뇌하고 이 치아가 무슨 관계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봅시다. 자, 뇌에 혈액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러면 뇌 혈액을 펌프질로 퍼서 올리고 돌리는데 예, 그래서 뇌에 혈액이 잘 돌아야 돼요. 그런데 뇌는 딱딱한 뼈가 감싸고 있기 때문에 주물러 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많이 흔들 수도 없어요.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펌프의 역할을 하는 곳이 치아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꼭꼭 씹을 때 천천히 꼭꼭 꾹 눌러가면서 이렇게 급하게 이거 말고요. 지그시 꼭꼭 씹을 때 힘을 주어서 씹는 그때에 혈액이 펌프질을 하듯이 퍼서 올려지는, 회전시키는 역할이 된대요. 그래서 좋은 깨끗한 산소가 들어있고 영양소가 들어있는 혈액은 뇌로 보내주고, 뇌를 또 한 바퀴 다 돈 그 노폐물이 들어있는 혈액은 퍼내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씹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 씹거나 마시는 것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확률이 씹는 거 별로 안 하시고 그냥 마시기만 하시는 게 하루에 섭취하시는 음식의 퍼센트가 많다 하시면 혈액 펌프를 안 쓰시는 게 돼요. 근데 꼭꼭 오래 여러 번 씹으면 펌프를 많이 돌리는 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느 분이 뇌가 건강하시겠어요? 어린아이들도 그래서 유식을 잘 시키면 지능이 높게 나온다, 이런 관련 연구들도 나왔는데 원리가 그래서 그렇답니다. 그러면 꼭꼭 씹는 데는 잇몸 관리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면요, 거울을 보고 한번 환하게 웃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를 딱 두고요, 오른쪽 왼쪽이 이렇게 약간 틀어져 있어요. 그게 치아 때문에 그래요. 이쪽에 충치가 있으니까 아파서 안 씹다가 보니까 한쪽만 씹다 보니까 이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얼굴에 근육이 삐뚤어졌다라는 건 뇌도 짝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잇몸 관리부터 하는 게 중요하대요. 잇몸이 무너지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험도 됩니다. 1년에 한 번 꼭 스케일링 받으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을 안 받아도 될 만큼 치석이 안 생기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6개월 만에 갔는데 치석이 이만큼 있는 분도 있고요. 사실은 제가 여기에다가 치석 제거하는 스케일링하는 영상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튜브에서 직접 검사를 해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뺐습니다. 자, 그럼 저는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스케일링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치석을 없애주는데요. 치석에 붙어있는 잇몸이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면 잇몸 세포가 무너진대요. 죽어요. 그러면 이제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잇몸이 무너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잇몸이 무너지니까 치아가 기둥이 뿌리가 흔들리니까 치아가 못 버티지요. 그러니까 씹기가 불편하니까 안 씹고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기능이 떨어지죠. 그러면 오감도 떨어지죠. 그럼 결국은 삶의 질도 떨어져서 우리가 99세까지 99%의 건강으로 진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치석이 안 쌓이게 하는 법을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칫솔. 칫솔 털은요, 너무 많이 세도 안 되고, 너무 부드러워도 안 됩니다. 털 숫자도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석사님, 박사님들이 다 연구해서 만들었고, 전 세계 특허가 있는 칫솔. 꺼내보세요. 예,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칫솔, 아메이 칫솔입니다. A사 아메이 글리스터 칫솔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칫솔 털에 치약을 머리를 요렇게 대고요. 끼고 싶은 다이아몬드 반지 숫자만큼을 짜세요. 그럼 이때 칫솔 머리가 치약 머리가 칫솔에 닿으니까 충치가 있으시면 충치균이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약은 이름을 적어서 자기 치약 자기가 쓰기입니다. 그럼 가족이 4명이면 치약을 한꺼번에 몇 개 사야 돼요? 4개. 그래서 이름 적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이런 분 있어요. 봐라, 치약 한꺼번에 많이 사라 하네. 자, 잘 들어보세요. 4인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4인 가족이 한 개 다 쓰고 또 사고, 한 개 다 쓰고 또 사고, 한 개 다 쓰고 또 사나. 4인 가족이 4개 한꺼번에 사서 각자 자기 거 쓰나 끝나는 시간은 같아요. 그래서 금액은 같습니다. 하지만 더 건강한 치아 관리가 됩니다. 세 번째는요. 칫솔, 치약 짰죠? 거기다가 마우스워시액을 한 펌프 그러면요. 정말 입안이 개운합니다. 밤새도록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도 입안이 개운하거든요. 밤에 자면서 치석이 참 많이 생긴대요. 안 생기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안의 세균도 번식을 줄여주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건강에. 자, 네 번째는요.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보면 폭풍 치질 막 하는 거 보시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유리 닦듯이 치아 하나하나를 닦으시고요. 그 다음에 설거지 그릇 할 때 여러분들 컵이나 이런 모서리 진 그릇 어때요? 구석구석에 잘 닦으시죠? 그것처럼 구석구석 특히 치아와 잇몸 사이에 치석이 많이 끼는 거기 부분을 45도 각도로 칫솔을 세워서 아주 힘을 빼고 부드럽게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한 칸씩 한 칸씩 이렇게 닦아주는 거. 그래서 목표는 칫솔질의 목표는 칫솔과 치아와 잇몸 사이를 닦기. 그래서 잇몸을 숨쉬게 하는 양치질을 하시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잇몸이 건강하시고 치아도 건강하시고 잘 씹으시니까 뇌도 건강하시고 그러면 오감도 건강해지시고 오감은 10대처럼 여러분들 유지하시고요. 99세까지 99%의 건강으로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아메이 소비자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메이 사업자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들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